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사실상 체포를 포기한 건 아니냐, 공수처 얘기와 경찰의 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정국만으로도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이 정국에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도 수사기관의 대혼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결국 이걸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긴 건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본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이럴 거면 대통령 수사 검찰에서 왜 가져왔냐. 격양된 취재진의 오동훈 공수처장에 관한 질문까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시죠. 어젯밤 9시경에 경찰 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지휘를 위임했다. 그래서 사실상 체포 시도를 포기한 건 아니냐. 이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있었어요. 네,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런 공수처의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공수처 분들은 저희 탑10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탑10에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 정작 이거를 주도했던 공수처의 고위 간부가 그렇게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걸 지켜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들 플랜 A, B, C 다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라는 것 자체가 이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어떤 면에서 중대하고 또 위험한 일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이 그동안 수사에 대한 능력과 또 축적된 어떤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걸 무대뽀로 사실은 들어가서 뭘 하다가 결국 경호처에 지금 막혀서 한 5시간 반인가요? 이따가 결국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정말 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들, 즉 공수처가 이 사건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한 걸 했으면 그래도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남동, 국민들 여론 이게 전부 다 이게 반반 갈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뻔히 만들어 놓고도 또 오늘은 결국 경찰에다가 다시 체포해달라라고 해서 사실상 하청을 주는 행태를 하다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시 돌려받는 이러한 일까지 벌였었는데 이 기회에 저는 공수처가 깨끗이 이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스스로 이제 조직을 없애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부터 공수처 폐지론까지 언급하셨어요. 오늘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다시 한번 영장 재집행,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여러 가지 전망과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미 어젯밤 9시에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에 체포영장 지휘를 위임했다. 한남동 관제에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비교적 자신감을 보여왔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즉시 체포할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돼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공수처 생각에는 지금 나름대로는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 치고 완강하게 체포를 거부하니까 영장을 연장한 후에 경찰이 지금 집행해주면 어떨까? 나름대로 절충안을 선택할 텐데
문제는 그 논란이 더 커진 데 있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오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공수처에게. 국민들은 다 예상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협조를 기대했다. 처음부터 경찰에 맡기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막을 것 예상 못했다. 능력 없고 역량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200명이 스크럼을 짰다. 어떻게 뚫겠냐.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수처가 저희는 무능합니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충안이라는 게 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칙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예. 공수처가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략을 짰어야죠. 이 시간에도 민주당의 하나갑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의 사례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진 거는 공수처가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체포 영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고 영장의 시효도 공수처가 스스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막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막으면 된다. 오늘까지만 막으면 이긴다라고 해서 지지자들이 더 모였었잖아요. 예.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의 밀행성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기관이 자기 정치만 하다가 사건을 꼬아버리고서 능력이 안 되니까 손들어버리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뚫겠나? 그래가지고 공수처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인력을 충원받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에 대한 전략은 공수처가 세우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자기 책임하에 1차로 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경찰에 일임을 하겠다. 법에 일임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 자체가 위법 수사가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그거를 받았다면은 예. 경찰의 집행이 위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호처에 의해서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만드는 사태를 공수처가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사건을 해결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나와서 긴급 체포 가능하다. 사실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꾸준히 호언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발부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좀 보였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강선필 부위원장님. 실제로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은 이유가 그동안 수사본부 끓이자 혹은 공수처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법대로 해야 된다. 세 차례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공수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의 상황에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능력했습니다. 그 무능력한 증거가 첫 번째 1차 체포 집행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경호처장하고 차장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체포를 했다고 하면 경호처는 완전히 와야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2차 집행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오히려 이때 경찰의 제대로 된 판단을 공수처가 막아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능력이 없으면 빨리 경찰에게 이첩을 한다든지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제 체포영장 만료 하루 남겨놓고 나서 이제 와서 경찰에게 받으라고 하면 경찰은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법적으로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공수처는 첫 번째로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정말 100배 사죄해야 됩니다. 이 판사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법리적 검토가 있었을 것이겠어요. 서부지법 이모 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 그 두 번째로는 키세스 응원단 그 젊은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예.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라고 부르짖었는데 이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저는 공수처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보니까 보수 진보 여야 할 것 없이 뭔가 공수처 자체에 대한 폐지, 사퇴, 다들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셔서 일단 그게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체포 시도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 시도하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이 조사하냐? 공수처가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 넘기는 게 맞지 않냐? 어느 단계가 되면 제2첩을 논의할 것이다. 성춘 부의장님. 예. 그러니까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해주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주면 우린 그때 가서 공수처가 조사할 거다.
오늘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느 조항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사실 이번 전체 수사를 볼 것도 없이요. 체포영장만 국헌하더라도 예.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대처 과정 모두 완벽하게 실패했고 너무나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런 좀 기형적인 절차를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이첩을 하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편법을 써가면서 경찰에게 이것만 집행을 일임하고 본인들의 수사를 계속하면서 뭔가 끝까지 본인들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공수처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이고 예. 그 당시 야당의 반대, 보수정의 반대 속에서도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이렇게 무능하다, 이제 사실상 뭐 존폐 위기에 있다,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자유롭지만은 않고 불편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 너무 무능했고 지금 이후 대처 과정조차도 저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로 이첩하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 좀 전국이 지난 이후에 아마 공수처의 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공수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전 국민들에게 공수처를 만들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진심 어린 사과도 하면서 이 향후 대처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은 민주당도 공수처를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여기 네 분이 다 공수처에 대해서 꽤 세게 발언하셨고 지금 저 때가 지난주 금요일 1시 반쯤에 5시간 반의 대치를 마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수사관들인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완강히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주말 새 혹은 두 번째 집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에 대해 야당조차도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거냐라는 비판. 저 영상을 보고도 야권에서 많이 비판을 했어요. 뭐 표정이든 동작이든 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해주고 그게 떠넘겼다는 뭐 논란도 있지만 경찰이 해주면 조사는 공수처가 하겠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는 공문을 공수처가 경찰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경찰에 일임하는 근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따라서 경찰이 집행을 하러 가면은 그 집행이 모두 불법이 됩니다. 그거를 공수처가 법리 검토도 없이 공문 하나 띡 보내가지고서 일을 떠넘긴다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초래한 비극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흔들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첫 번째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수사 지휘 관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은 대등한 협조 관계인데 지휘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쓰기가 어려워진 게 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가지고 수사 준칙에는 지휘에 관한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불법 소지가 있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이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임이라는 걸 할 수 있는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임이라는 거는 아예 법 조문에 그런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서 무슨 영장 집행을 하청을 주냐 이제 이런 비판까지 나오거든요. 그 비판에 이제 예를 한번 이제 덧붙여 보자면은 대기업이 공사하는 줄 알고 공사를 줬는데 거기서 뭐 동네 구멍가게 같은 회사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그 입찰이 사기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한다, 집행한다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인, 일반인인 제가 집행한다. 불법이에요. 영장을 들고 있더라도. 그거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임이란 표현에 의해서 뚝 떼가지고서 가져가서 영장만 흔든다고 그게 적법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집행을 하는 경찰들이 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돼서 체포 대상이 돼요. 그거를 왜 공수처가 법리 검토도 없이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일을 떠넘기는가. 그러니까 당장 국수본에서는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저게 맞아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양쪽에서 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대단히 공수처의 법적 자질, 수사 능력 모든 거를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수처가 집행을 일임한 근거의 법적 조항을 보면 형사소송 81조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의 사법경찰관과 집행한다. 뭐 검사 지휘를 본인들도 검사가 있으니까. 공수처법 47조 수사처 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은 형소법과 검찰청법에 준용된다. 이걸 적용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저 경찰이 그 지휘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해버렸어요. 수사 준칙에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수사를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협조 관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가서 집행을 할 때 인력 충원에 의해서 협조를 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휘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일임을 해가지고 자기는 빠지고 경찰이 가서 해라. 그러니까 저건 저 조항에도 아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이게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이런 대혼란을 보고 윤 대통령 측은 뭐 속으로는 미소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나갔던 자막 내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래 체포영장은 경찰이 해주고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우리가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얘기였는데 그것마저 없었던 일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다시 받아서 공수처가 다시 나가는 길밖에 지금 없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가 본인들을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현재 문제점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저는 해법이 나오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 대통령 관저에 갔다가 내려오는 장면 보셨지만 딱 점심시간 돼서 내려오잖아요. 어디 밥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이게 뭐 결기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해보겠다는 결기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검찰 출입할 때 당시 대검 중수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정말 대검 중수부가 한번 떴다 그러면 무조건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도의 어떤 수사 능력과 또 전문성 가진 수사관들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대검 중수부가 뭘 하나 물면 반드시 성과를 낸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검 중수부도 없어지고 이제는 특수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특히 지난번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수사를 다 흐트러 놓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공수처가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 경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밥상 차려주면 경찰이 차려주면 나는 먹기만 하겠다. 딱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방법은 결국은 공수처가 본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지금 일단 영장을 지금 연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집행하는 게는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을 보면 어제 박종준 지금 경호처장도 결사적으로 맡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본인들은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 합법성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장벽을 없애려면 방법은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즉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으로 넘겨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2첩해서 경찰의 수사를 맡고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서 들어간다면 경호처가 뭐 대통령 끝까지 옹호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아마 국민적으로 아마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도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공무집행방해로 아마 처벌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논리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영장 연장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한남동 시위가 며칠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될 겁니다.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에 대한 여러 논란, 뭐 만들어진 이후에 도대체 단 하나의 성과라도 있었냐라는 비판은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과거 영상 잠시 준비했습니다.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난 오늘 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 연내에 성과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언제 성과가 날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기관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기관이 있는지 저는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도 공수처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제가 법사위에 있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공수처는 돈석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초라한 성적표를 좀 가지고 처장님이 퇴임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도 그동안 새해 첫날에만 카메라 앞에 섰을 뿐 그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겼냐? 사건 사실상 포기한 거냐? 1차 시도 부족했던 건 아닌가?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냐? 뭐 이런저런 얘기. 2021년 1월에 출범했더라고요, 공수처가. 이후 약 4년 동안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했고요.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받아낸 적이 없는 공수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장 청구, 경호처 저항, 내란죄 수사권. 뭐 무능도 무능이지만 구자랑 들어서요.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혹은 공수처의 무리한 설립,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야당으로서는 그게 부메랑이 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좀 어떻게 보면 방해하려고 저러나 싶을 정도로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수사 신속하게 하라 그럴 때는 무능력한 공수처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요. 뭐 체포해라, 뭐 수색해라, 압수해라 이러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셈인데 자기가 만든 공수처가 그걸 따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게다가 공수처는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없다시피 해가지고 수사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또 인력도 충원되지 않아가지고 공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수사의 경험에서 축적되는 그 능력치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찰에서도 이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검사 중에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파견을 받아서 수사 인력을 늘려요. 근데 지금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수색을 통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그런다.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들어갔다가 이 정도 저항이 있을 줄 몰랐다라는 거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자백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없었다. 그 능력은 애초에 저런 사람들로 꾸리는 기관을 설계한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